이번에는 사고력 훈련을 위한 표준 프레임으로서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은 말 그대로 4단계로 구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이해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자연스러운 사고의 흐름을 담고 있다 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잠깐 생각해 볼까요? 뭔가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쉽게 생각하면 우선 내용을 잘 이해할 것이고, 그 다음 해야 할 일을 잘 정의하고, 그리고 나서 계획한 대로 일을 잘 수행하면 될 것입니다. 앞에서처럼 정해진 시간 내에 어딘가를 찾아가는 것에 비유를 한다면 우측의 그림처럼 자신이 현재 위치에서 목표 지점까지 가는 동네 지리를 잘 알아야 할 것이고, 그 주변의 도로 상황을 파악한 후 제한 시간 내에 갈 수 있는 루트를 설계하고 생각한 대로 실천에 옮기면 필요한 조정을 하면 될 것입니다. 그 비유를 가지고 퍼스트스텝 사고 과정의 4단계를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주어진 내용을 잘 이해하기 위한 내용 형성화 단계입니다. 그럼 내용을 잘 이해한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기본적으로 그것은 막연하게 아는 것을 넘어 현실 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내용 하나하나를 구체적으로 이해한다는 것을 뜻합니다. 즉, 루트를 설계하기 위해서는 현재 위치부터 목표 지점까지 통과해야 하는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도가 필요하며, 그 지도 위에 어느 도로가 막히는지 구체적으로 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만 막히는 장소들을 피해서 목표 장소에 제 시간에 도착할 수 있는 루트를 찾아낼 수 있을 테니까요. 여기서 형성하란 말을 사용한 이유는 막연한 말로 표현되어 있는 것들을 구체화하고 서로 연결하여 상호관계가 눈에 보일 수 있도록 하나의 판넬, 지도 위에 같이 표시한다는 의미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목표 구체화인데, 이것은 현실적인 접근이 용이하도록 목표를 눈에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은평구에 있는 설림사를 찾아간다고 하면 그곳은 잘 알려지지 않아 대개 어딘지 잘 모르지만, 근처에 있는 누구나 접근이 용이한 불광중학교를 목표로 바꾼다면 계획을 세우기가 한결 수월해질 것입니다. 즉, 구체화된 목표는 고려해야 할 사항들을 한껏 줄여주기 때문에 생각에 드는 에너지와 시간 전략에 있어 훨씬 효율적이게 됩니다. 세 번째 단계는 이론 적용으로 바로 구체화된 목표인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 해야 할 일들을 정의하는 것입니다. 즉, 밝혀진 조건들을 모두 반영하여 현재 위치에서 구체화된 목표 지점까지 가는 수단과 그에 따른 가장 효율적인 경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사전에 두 단계가, 즉 내용 형상화와 목표 구체가 잘 되었다면 이 경로를 설정하는 것은 그리 어렵지 않은 일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계획 및 실행으로 앞서 계획한 해야 할 일들의 순서를 정하고 실행에 옮기는 것인데, 실행 중간에 필요한 변경을 하는 등 적절한 대처가 필요합니다. 이는 대개는 적게는 수초 만에 처리되는 혼자만 관련된 일이지만, 크게는 간혹 여러 사람이 관련된 수년이 걸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짧은 실행은 그냥 생각대로 실천하면 되지만, 긴 실행은 별도의 프로젝트로 관리하며 리스크 매니지먼트 또한 해야 하는 큰일이 됩니다. 이러한 과정은 보통 할 일을 던져주고 그냥 잘해 하고 끝나는 말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니 의외로 신경 써야 할 것이 많죠. 그래야 우리가 똑똑하게 일을 잘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 내용들은 일을 잘하려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과정이지만 우리들에게 생각보다 충분히 체득이 되어 있지 않은 것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리 어렵지 않은 내용이니 열심히 훈련하여 필요한 사고 과정이 자신의 몸속에 체득화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이 퍼스트 사고 과정을 이용하여 어떻게 이론 학습 및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할 것인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퍼스트 사고 과정을 적용한 표준 이론 학습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이론 학습의 목표는 단지 문제를 풀기 위한 이론 공식을 외우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새로운 이론은 갑자기 하늘에서 뚝 떨어진 이론이 아닙니다. 다 기존 이론들로부터 아이디어 몇 가지를 얻어 유용한 뭔가를 새롭게 찾아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이론 공부란 관련된 배경 이론들로부터 어떻게 새로운 이론이 도출되는지 그 과정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자연스럽게 새로운 이론이 속한 동네 이론 지도를 얻는 것입니다. 단지 새로운 이론 공식 자체만을 외우거나 그것을 찾아가는 한 가지 루트만을 알기 위함이 아니라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것은 코끼리의 앞면만을 보고 1차원적으로 코끼리를 이해하는 것과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 시각의 코끼리 모습을 연결하여 종합할 수 있어야만 완전한 형태의 코끼리 모습을 얻는 것처럼 한 가지 루트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기반으로 하여 관련 이론 지도를 얻으려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목표 지점에 있는 이론 공식을 찾아가는 루트가 여러 가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이고, 주어진 상황에 따라 적당한 루트를 선택하여 목표 지점을 효과적으로 찾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론 학습이란 자신의 이론 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우측의 그림 보이시죠? 비록 간략화된 형태이지만 좌측에 있는 지식의 모습은 요소 공부에서 각각의 이론들이 서로 연결이 안 된 모습이고, 우측 지식의 모습은 신규 이론이 배경 이론들과 연결된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론의 이해가 이렇게 지도 형태를 갖추게 되면 자연스럽게 어디든 찾아갈 수 있겠죠? 바로 이렇게 이론 공부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기준이 될 표준 이론 학습 과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인 내용 형상화 과정에서는 신규 이론에 관련된 배경 이론들을 찾아내어 작업판 위에 관련 지도를 펼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실마리는 사용된 용어의 정의 및 조건 등에서 어느 동네 이론인지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주어진 이론을 가정과 결론으로 구분지어 생각하고 가정 부분에 묘사된 문장들로부터 관련 이론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펼쳐진 지도상에 표시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아울러 주어진 조건들과 그를 통해 알 수 있는 사항들을 구체화하여 관련 부분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평행하다고 하면 도유각과 억각이 같다는 것을 표시해 놓고, 원이라 하면 반지름이 같다는 것을 이용해 관련 사항을 표현해 놓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아야 나중에 실마리를 풀어갈 때 주어진 조건들을 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단계인 목표 이해 과정에서는 펼쳐진 지도상에 목표 지점을 표시하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서브 목표를 설정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삼각형의 면적을 구하는 방법은 닮은 비율을 이용하거나 직접적인 공식으로서 밑변과 높이의 곱을 이용하는 등 여러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는데, 방법이 많다는 것은 머릿속에서 그만큼 많은 생각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하므로 혼란을 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밑변이 이미 조건으로 주어졌다면 다른 방법으로 면적을 구하려고 하는 대신 서브 목표인 높이를 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생각하게 되면 고민의 범위를 많이 줄일 수 있게 되어 목표 지점에 접근하기가 훨씬 수월해지는 것입니다. 별것 아닌 듯 하지만 의외로 이 구체화 부분을 소홀히 해서 낭패를 당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솔루션 찾기 과정에서는 작업판 위에 펼쳐진 관련 지도와 그 위에 표시된 조건들을 보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루트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펼쳐진 지도가 불충분하거나 필요한 조건들이 작업판 위에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루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용어나 상호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구체화되어 표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야 할 것입니다. 우측의 그림을 보면 가운데 위치한 신규 이론은 좌우측에 위치한 배경 이론들로부터 인풋을 받기 위해 파란 통로로 연결되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자연스럽게 배경 이론들과 신규 이론이 포함된 연결 지도가 만들어지게 될 것임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단계인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는 결정된 루트를 따라 실제 움직이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만약 예상과 틀리다면 물론 어려움을 겪겠지만 다시 원인을 찾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자신의 사고 과정이 점차 자리 잡아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배경 이론들은 이와 마찬가지로 또 다른 배경 이론들과 연결되어 있을 것이므로 이러한 이론 학습 과정은 자신이 알고 있던 기존 이론 지도가 점점 더 세밀해지거나 넓어져 간다는 것을 느끼게 할 것입니다. 즉, 이론 학습의 목표는 내면적으로는 필요한 사고 과정의 체득을 통해 종합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는 것이지만 표면적으로는 자신이 가진 이론 지도의 확장에 있다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한 지도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볼까요? 이 그림에서 이런 단어는 비유적으로는 어떤 동네라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좌측의 단원 1에서 우리가 익혀야 할 지리는 바로 다니기를 나타내는 까만색 선분들로 이루어진 지도입니다. 참고로 여기에 나타나 있는 교차로는 4개입니다. 우측의 이론 1로부터 이론 5까지의 경로는 바로 이 동네, 즉 단원 1에서 공부하는 이론들입니다. 만약 쉽게 지나갈 목적으로 그냥 경로 자체를 외운다면 그것은 좌측 아래에 있는 1번 유형별 암기식 공부가 될 것입니다. 실제 길을 갈 때에도 각 교차로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유심히 주위를 돌아보지 않고 그냥 안내하는 앞사람 뒤를 졸졸 따라가기만 한다면 나중에 다시 그 교차로에 들르게 돼도 예전에 왔었던 교차로인지 잘 인지하지 못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 예시된 5번의 경로를 다녔어도 각 경로는 서로 연결되지 못하므로 5번의 경로 모두 각각 길게 편 직선의 모습과 마찬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간단한 지도에서조차도 조합 가능한 모든 경로를 계산해보면 100가지가 넘게 나옵니다. 그 말은 외워서 공부하는 사람은 어느 경로가 시험에 나올지 모르니 가능한 모든 경로를 외워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에 반해 각 경로를 따라갈 때 각 교차로에서 자신의 위치와 목표 지점을 생각하며 어디로 가야 할지 주변을 유심히 살펴보고 나서 스스로 길을 선택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경우에는 5번의 경로를 다니면서 같은 교차로를 만나게 되면 지난번에 왔었던 곳이라는 것을 쉽게 알아차릴 것입니다. 그리고 두 경로는 이 교차로를 기점으로 서로 연결된다는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될 것입니다. 즉, 이렇게 찾아가는 방법이 시간도 좀 더 걸리고 신경을 써야겠지만 그 덕분에 우측 아래 이변이 모사된 이론 연결하시기의 공부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주어진 5경로 연결만으로도 맨 좌측 까만색 선들로 이루어진 것과 같은 지도가 완성되었습니다. 이 사람의 경우 지도를 갖추게 되었으므로 추가적으로 외우지 않아도 어떤 지점이든 찾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첫 번째 사람은
주어진 5번의 이론 공부는 암기식으로 쉽게 했지만 추가적인 경로들을 모두 외워야 하는 시간을 포함하면 10배 이상의 시간을 소요하게 되며 게다가 그냥 외운 것은 시간이 지나면 쉽게 까먹게 되므로 결국은 남는 것이 없어 이럴 거 왜 공부하는 거지? 하며 공부에 흥미를 잃게 될 것입니다. 물론 단순히 외웠으니 사고로 훈련도 되지 못할 것이고요. 반면에 두 번째 사람은 주어진 5번의 이론 공부는 좀 더 시간을 투자하고 신경을 쓰며 했지만 지도가 만들어진 덕분에 추가적으로 외워야 할 것이 없어지게 되고 전체 공부 시간은 전락될 것입니다. 게다가 서로 연결된 지도는 잘 잊혀지지 않을 것이며 더욱이 공부를 함에 따라 자신의 지식이 점차 확장되어 가는 뿌듯함 또한 느낄 것입니다. 그리고 사고력 측면에서도 주어진 내용에 대한 단편적인 사실의 인지를 넘어 관련된 내용과의 상호 문맥이 연결된 전체적인 이해 능력을 갖추는 훈련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 그림은 실제 삼각형 단원에서 공부하는 4가지 이론, 내심, 외심, 무게중심, 그리고 가계 이등분 정리에 관련된 배경 이론들이 서로 연결된 이론 지도에 대한 간략화된 평면적 모습이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번 그림은 비유적으로 설명한 실제 상황에서 서로 다른 색깔의 경로를 통해 지도가 만들어지며 확장되어 가는 모습을 묘사한 것입니다. 참고로 여기는 어딘가에 존재하는 실제 동네입니다. 어디일까요? 궁금하신 분은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측의 그림은 그릇의 크기로 묘사된 아직 능력이 작은 사람이 지식을 외워서 쌓아 올리기만 한다면 어떻게 될지를 형상화한 모습입니다.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 무너지겠죠? 이런 식으로 공부하시면 안됩니다. 반면에 저 하나하나의 지식들이 서로 끈으로 연결된다면 어떨까요? 아마도 서로 연결되어 당겨진 지식은 흔들림에 잘 버티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왜 이론 지도를 만들며 공부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이유이기도 합니다. 즉, 지식의 축적은 그런 모습을 띄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표면적으로 지식을 넓혀간다는 것은 자신의 현재 표준 영역인 지도를 확장해 나가는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이론학습을 어떻게 진행하셔야 하는지 감을 잡으셨겠죠? 이번에는 4스텝 사고 과정을 적용한 표준 문제풀이 학습 과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문제풀이 학습의 목표는 단지 문제를 빨리 풀기 위해 유형별로 문제풀이 방법을 익히는 것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변하는 상황에 따른 조건들을 정확히 파악하고 주어진 시간 안에 효과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체계적인 판단 과정을 훈련하여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나가는 것입니다. 그럼 사고 능력이 향상됨에 따라 문제풀이 속도 또한 점점 빨라질 것이고 이러한 사고 과정을 기반으로 하여 추가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이 더해진다면 그것은 정확한 판단 후에 필요한 경우 올바르게 도구를 활용하는 셈이므로 속도 또한 배가 될 것입니다. 반면에 단지 도구로서 유형별 문제풀이 방법에만 의존하여 문제를 푼다면 복잡한 응용 문제처럼 상황이 맞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도 훨씬 더 걸리고 낭비를 보게 되니 어려울 것입니다. 일상에서 선입견을 가지고 상황을 대하는 것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럼 문제를 풀 때 기준이 될 표준 문제풀이 학습 과정을 시작해 볼까요? 첫 번째 단계인 내용 형상화 과정에서는 문제에 주어진 각각의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그것들을 문제풀이에 이용 가능한 수식 형태로 만드는 것인데 이때 용어나 조건들과 관련된 이론들을 끄집어내어 작업한 후에 관련 지도를 펼쳐 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구체화된 조건들을 지도 위 해당 부분에 표시해 놓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겉으로 표현해 놓지 않아 보이지 않는 조건들은 나중에 이용할 때 빠지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 내용을 살펴보면 첫째, 단위 문장을 기준으로 각각의 내용을 식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씩 내용을 구체화하는 것이죠. 많은 학생들이 한 문장씩 이해하면 쉽게 할 수 있는데 욕심이 앞서 한꺼번에 전체 내용을 이해하고 관련된 식을 찾으려다 보니 어려움을 자초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둘째, 식으로 표현된 조건들을 작업판 위에 펼쳐진 지도 위에 해당 부분에 표시를 해놓는 것입니다. 참고로 이는 화면의 그림처럼 파악된 조건들을 지도상에 구체적으로 표현해 놓는 것과 같은 내용입니다. 자, 우측의 그림을 보면 출발 지점부터 목표 지점까지 연관된 지도가 나타나 있고 그 위에 공사 중인 조건과 터널이란 조건, 그리고 각 경로를 가는데 소요되는 시간들이 표시되어 있는 거 보이시죠? 자, 이제 두 번째 과정으로 들어가 봅시다. 두 번째 단계인 목표 구체화 과정에서는 말이나 문장으로 표현된 애매할 수 있는 목표의 내용을 식으로 구체화하여 작업판 위에 펼쳐진 지도 위에 해당 부분을 표시해 놓는 것입니다. 그러면 목표와 주어진 내용들과의 상호관계가 자연스럽게 나타날 것입니다. 비유적으로는 목표로 가는 길목들을 포함하는 관련 지역이 지도가 펼쳐져 있고 그 위에 구체적인 목표 지점과 더불어 조건들로 표현된 각 길의 교통 상황이 같이 표현된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 한 가지를 더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찾는 것입니다. 현재 구체화된 목표가 충분히 구체적이어서 그 자체가 필요한 것일 수도 있지만 목표의 범위가 여전히 넓거나 인지가 쉽지 않을 경우 그 내용을 좀 더 좁혀 솔루션을 찾기 위한 고민의 범위를 좁히고 접근을 용이하게 하려는 목적입니다. 이는 비유적으로는 목표 지점이 연신내처럼 너무 개괄적이거나 설린사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장소의 경우, 말하자면 연신내는 범위가 넓어 어디로 가야 할지 여전히 불분명하고 설린사처럼 너무 안쪽에 위치해 있어 찾기가 쉽지 않을 경우 접근이 용이하도록 최종 목표 지점과 연관된 좀 더 대중적이고 구체적인 목표 지점, 예를 들어 3호선 연신내역 2번 출구 또는 불광중학교 정문과 같이 최종 목표 지점으로 가기 위해서 필요한 서브 목표 지점을 설정하는 것과 같다 하겠습니다. 세 번째 단계인 이론 적용 과정에서는 작업판 위에 펼쳐진 관련 지도와 그 위에 표시된 조건들을 보고 주어진 상황에 맞게 목표 지점을 찾아가는 루트를 결정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만약 펼쳐진 지도가 불충분하거나 필요한 조건들이 작업판 위에 모두 표시되어 있지 않다면 솔루션 루트를 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므로 용어나 상황관계로부터 알 수 있는 내용들이 모두 구체화되어 표시되어 있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야 할 것입니다. 출발지에서 시작해 목표 지점으로 가는 솔루션 루트를 잘 설정하지 못하는 이유는 대부분 이용해야 할 조건들이 표현되어 있지 않아 갈 수 있는 경로가 너무 많거나 용어나 조건들로부터 찾아냈어야 하는 관련 이론 지도를 이해가 부족해 끄집어내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실 학창시절에 훈련을 위해 접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명확한 조건과 목표를 가지고 있으므로 주어진 조건들을 모두 이용하여 실마리를 찾으면 대부분 문제는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사회에서 접하는 문제들은 그렇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주어진 내용들을 구체화하여 각 조건의 신뢰 가능성은 어느 정도인지, 그래서 어느 선까지 이용해야 할지 등을 정해야 하니
좀 더 복잡하다 하겠습니다. 그러니 학창시절에 이를 위한 기본적인 사고과정은 충분히 체득해 놓아야만 좀 더 복잡한 현실적인 문제들을 수용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 네 번째 단계인 계획 및 실행 과정에서는 해야 될 일의 우선순위를 정하고 결정된 솔루션 루트를 따라 실제 움직이는 것입니다. 문제의 난이도에 따라 1차 이정표에 도달하고 나서 다시 2차 이정표를 향하여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한 문제에서 이 퍼스트 사고 과정을 되풀이하여 적용해야 하는 일도 발생합니다. 솔루션 설계 후 실제 문제를 풀다 보면 예상 외의 어려움을 겪게 되기도 하겠지만 다시 해당 원인을 찾고 보완하는 과정을 통해 큰 흐름은 다르지만 점점 자신만의 논리적인 사고 과정이 자리 잡아감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문제풀이 학습은 1차적으로는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판단 과정을 훈련함으로써 자신의 문제 해결 능력을 높이는 것이지만 2차적으로는 관련 이론들의 반복적인 적용을 통해 자신의 이론 지도를 보완하고 공고히 하는 효과 또한 무지 크다 하겠습니다. 그냥 유형별 문제풀이 방식의 암기식 학습으로는 절대 기대할 수 없는 것들이죠. 우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공부해 자신에게 필요한 능력을 키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부를 하는 이유입니다. 이 그림은 앞서 설명한 표준 문제 해결 과정의 내용을 일목요연하게 형상화해 놓은 것입니다. 자신에게 이 사고 과정이 체득될 때까지 이것을 코팅하여 책갈피처럼 활용한다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럼 미리 판서해 놓은 내용을 가지고 이번 시간에 강의한 내용을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공부의 목적은 험난한 세상에서 자신의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 필요한 능력 확보에 있다 하겠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올바른 판단과 실천을 위한 사고 능력으로서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더불어 문제 해결 능력, 즉 체계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것이라 할 것입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부 방법으로서 논리적인 사고 과정을 담고 있는 4스텝 사고 과정에 기반한 표준 프레임을 적용하여 이론 학습과 문제풀이 학습을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부해 나감에 따라 필요한 사고 과정이 점차 체득화되고 그럼에 따라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이론 지도 영역이 넓어지고 내면적으로는 종합적인 이해 능력과 더불어 효과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체계적인 사고 능력의 깊이가 더해져 간다 하겠습니다. 즉 공부를 통해 점점 똑똑해져 가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은 이번 강의 시리즈의 마지막으로서 이러한 공부 방법을 실제 적용하면서 나오는 시행착오들을 어떻게 관리해 나갈 것인지를 포함하여 실전 적용 중 반드시 지켜야 할 사항들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바른 공부 방법을 익히고 체득하여 노력한 만큼 실력을 쌓기를 바랍니다. 참고로 4스텝 사고 프레임을 적용한 이론 공부 및 문제풀이 공부에 대한 실전 예제들을 포함한 좀 더 자세한 적용 과정은 서점에서 판매되고 있는 형상화 수학 시리즈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상화 수학의 저자 손정모였습니다. 감사합니다.